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근데 내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면 여러 가지 뭐 아무것도 상관이 없겠지만 남의 집살이 하면서 반려동물 키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. 특히나 요즘은 집주인분들께서 애초부터 반려동물 안 돼,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건을 내놓고 전세나 월세를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뭐 이런 것도 다 남의 집 사는 그런 서름이 아닐까 하는데요. 이런 반려동물 키울 때 집주인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, 또는 반려동물 키운다고 얘기 안 하고 키우다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,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지난 1월 기사인데요. 전셋집 계약 때 반려동물 동거, 집주인한테 꼭 알려야 할까,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. 임차인은 반려견 키운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어요. 근데 뒤늦게 집주인이 알았을 때 이게 결국은 소송까지 번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. 그 판결문을 제가 먼저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인터넷 열람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한번 찾아봤고, 서울중앙지법 민사 판결이었고요. 2017나 63995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라는 판결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. 밑에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, 이게 어차피 판결문이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계약하면서 반려견 얘기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집주인이 뒤늦게 알아서 전세 계약을 하면서 반려견 키운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. 4억 전세 계약하면서 4천만 원 계약금을 먼저 집어넣었고요. 근데 임대인, 집주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거죠. 나 이거 계약 못하겠다, 방 빼라, 너희의 잘못이니까 계약금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고 계약 없던 일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공탁까지 걸었어요.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, 못 뺀다, 계약 그대로 이행하자, 아니면 배액 배상해라 라고 하면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. 임차인은 이행 거절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제라면서 계약금 4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더 달라, 이렇게 소송이 진행됐고요.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까지 간 사건인데요.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. 반려견을 키운다는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야,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. 일단 그 과정들 한번 살펴볼게요. 집주인은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몇 명이서 사냐, 그 큰 집에 2명만 사는 거냐라고까지는 물었습니다.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묻지 않았어요. 그리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. 반려견을 뭐 기른다, 기르지 않는다, 못 기른다, 이런 내용들이 없었던 거죠. 그리고 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 우리가 흔히 집에서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도 하나의 단서 조항으로 들었고요. 이 임차인들이 키우는 개가 총 3마리였답니다. 그런데 다 소형견이었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던 거죠.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, 임차인이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다, 그런데 집주인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. 그래서 계약은 일단 성립됐고 이후에 소송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, 이런 판결이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중앙지법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, 그 뒤에 다른 판례들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. 아마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, 아마 한동안은 이 판례의 기초에서 소송까지 혹시나 가게 된다면 이번 판례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임차인이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임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거나 뭐 주의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결국은 승리했다,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임대인분들도 먼저 많이 알고 계세요. 그래서 뭐 애완동물,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건다거나 또는 뭐 실내 흡연 금지 특약을 건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더 꼼꼼히 미리 사전에 체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임차인분들, 집을 구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임대인이 이런 식으로 먼저 반려동물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하고 들어갔을 때 걸렸다,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이 꼼짝없이 잘못한 거죠. 그러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꼼짝없이 짐 싸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거짓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, 앞으로는 반려견을 키운다 그러면 미리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일 거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반려동물을 키운다 또는 안 키운다 이거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
들어가신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. 다만 집주인분들이 반려동물을 꺼려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집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들어갈 때 특약에다가 반려동물은 키우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들은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다라는 특약을 달고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임대인분들 설득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지금 중개를 할 때는 뭐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긴 파손, 훼손, 그리고 오염, 그리고 악취까지도 임차인이 다 감내하고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특약을 써서 좀 설득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싫다고 하면은 그 집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요. 이거는 뭐 집주인분의 마음씨가 좋고 나쁘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니까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새로 살 집을 구할 때는 임대인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말끔히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집을 구하기가 쉬워질 겁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약에 반려동물로 인한 뭐 파손, 훼손, 오염, 그리고 악취까지 나중에 다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하면 조금 더 설득이 쉬울 거예요. 여기서 한 가지 문제되는 거는 뭐 파손, 훼손, 뭐 오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만 악취 부분인데요. 악취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가시면서 뭐 간단히 업체를 부르신다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그 악취를 해소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반려동물과 조금 더 편안히 다른 집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집 구할 때 도움되는 생생 꿀팁 다음에도 또 전해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.